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이고 의과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1년여 전만 해도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고 저희 세 식구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엄마 아빠는 이혼하셨고 그 후 저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죠. 혜수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다. 오늘은 꼭 아침 먹고 학교 가. 됐어요. 많이 늦어서 이만 가봐야 돼. 아침을 먹어야 두뇌 활동이 활발해서 공부도 더 잘 된다고 했어. 요새 왜 자꾸 아침을 거르고 나가.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될 것을. 1분이라도 지각하면 칼같이 학점 깎는 교수님 수업이야. 그리고 나 된장찌개 별로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돼? 짜증을 버럭 내고 집을 나오는데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엄마와 저의 사이는 많이 삐그덕거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신 후로 저와 엄마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전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종용하고 엄마는 끝까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끝이 보이지 않는 도돌이표 같은 말싸움을 하지 않는 대신 엄마와 거의 대화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아침 식사도 불어 거르고 집을 나서기 일쑤였죠. 아빠와 이혼 이후 엄마는 호프집을 개업해서 운영 중이십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분인데 저와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 힘든 장사를 하시며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 처음부터 엄마가 왜 하필 하고 많은 가게 중에 호프집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엄마, 김밥집도 있고 꽃가게도 있고 엄마 잘하는 김치찌개 집도 있는데 왜 하필 호프집이야? 어쨌든 술을 팔아야 하는 장사고 취객도 상대해야 하는데 권리금이니 월세니 조건이 가장 싸게 잘 나온 곳이 그 가게야. 그리고 그 호프집 하던 분이 엄마가 너무 잘하는 고향 언니잖아. 여러 가지로 인수인계도 편하고 술안주 만드는 것도 자신 있어서 엄마한테는 딱이다. 그래도 호프집도 술집이잖아. 하고 많은 장사 중에 왜 하필 술 장사냐고요. 암튼 아휴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긴. 엄마가 맥주를 팔지 웃음을 판다니? 네가 호프집이 정 싫으면 엄마 정말 다른 장사 알아볼까? 됐어요. 모든 조건이 다 오픈하기에 좋은 요건이라면서 뭘 또 바꿔요? 저는 그렇게 좀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엄마의 가게 오픈을 지켜봤었습니다. 제가 엄마 말씀처럼 나이에 비해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호프집이라는 업종을 무시하고 비하해서가 아니라 여린 성격에 체력도 약한 엄마가 술 취한 아저씨들을 손님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장사하면서 아르바이트는 꼭 남학생을 고용해요. 좀 건장하고 키도 큰 사람으로.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여자들끼리만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거 위험해. 알았다. 툴툴거려도 엄마 걱정하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누가 엄마 걱정돼서래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그렇지. CCTV도 가게 안과 밖 모두 설치하고. 저는 그렇게 엄마가 걱정이 되면서도 쌀쌀하게 말하면서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기 일쑤였죠. 저도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의 의문과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기에 엄마와의 사이를 예전처럼 좁히기가 몹시 힘들더군요. 사장님, 이 집은 안주들이 하나같이 맛이 다 좋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 그저 손맛이죠 뭐. 암튼 사장님들 대답은 다 한결같다니까요. 그런데 카운터에 저기 못 보던 아가씨는 누구예요? 새로운 알바생인가? 아니에요. 저희는 알바생이 아니라 제 딸이랍니다. 여기 사장님 딸이 의대생이잖아. 생긴 거 봐봐. 아주 똑 부러지게 생기지 않았어? 제 딸이지만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참 똑똑하긴 했어요.
비싼 고액과에 한번 안 했는데 의대를 척 합격했지 뭐예요. 아유, 진짜요? 저기 따님분께 나도 그 비결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도 고1아. 내년이면 바로 수험생인데. 여봐요, 아가씨. 여기 테이블에 와서 고액과에 한번 안 받고 의대 합격한 썰 좀 풀어보시오. 아유, 두세요. 비결이랄 것도 달려 없고 그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내성적이라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제 자랑을 툭하면 하는 엄마에게 신경질을 내곤 했습니다. 아, 엄마, 의대 다니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자꾸 손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 어머, 얘, 오늘은 내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거 아니야. 엄마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단골들이 다 알고 아는 체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아무리 단골이라도 그렇지 취한 사람들한테 가족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희수야, 엄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네가 내 딸이지만 자랑스러워서 그래. 제가 엄마에게 신경질을 내도 엄마는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엄마. 엄마의 본심을 저 역시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엄마에 대해 풀리지 않는, 어쩌면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를 단단한 응어리를 가슴에 품게 된 저였기에 자꾸 엄마에게 뾰족하고 날카롭게 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달까요? 그렇게 엄마에게 툴툴거리고 냉랭한 딸로 저는 엄마 속을 썩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안 하던 장사를 하며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혼 과정에서 엄마는 엄청 마음고생이 심하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심신의 고통이 겹치다 보니 결국 건강이 많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 더 쓰고 엄마는 좀 쉬라고 했잖아. 아르바이트생 그렇게 퍽퍽 쓰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 장사인데. 엄마 신장이식 수술 받아야 한대요. 일단 내가 1번으로 기증자 적합검사 받기로 했어. 저와 엄마는 혈액형도 같았고 평소 체형이나 체질도 많이 흡사했기에 저는 거의 안심과 확신을 가지고 검사에 임했습니다. 내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기증자 적합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환자분과 따님분은 절대로 서로 신장이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따님분, 환자분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알고 계셨죠? 뭐라고요?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지금? 네.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의사의 말을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더군요. 엄마와 제가 친모녀지간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싶으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어요. 사실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하셨냐면 거기에 좀 말 못할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엄마에게 제가 풀지 못한 응어리는 그 이혼 과정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빠와 저를 보면서 하나도 닮은 곳이 없다. 부녀지간이면 좀 이미지나 그런 것이라도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 생판 남처럼 하나도 안 닮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아빠가 이런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희수가 당신과 내 딸이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내가 아는데 그런 헛소리에 휘둘릴 만큼 당신 그렇게 한가해요? 듣기 좋은 노래도 3-4번인데 자꾸 그런 소리 들어봐라. 당연히 기분 나쁘고 찜찜하지. 네, 참, 사람들 인심 한번 구약하네.
뜨신 밥 먹고 왜 그리 쉰소리를 자꾸 해야 된대요? 그렇게 그게 찜찜하거들랑 왜 친자 확인 검사인가 뭔가 그거 한번 해봐요. 드라마에 보면 몰래 가서 검사해보고 하던데. 어이가 없어서 원. 엄마는 가끔씩 내보이는 아빠의 노파심에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듯 대응을 하셨고 저 역시 아빠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험 공부로 정신없는 와중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무섭다. 무섭고 너무 더러워. 더러우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당신 미쳤어? 어디서 또 쓸데없는 소리 듣고 와서 이 난리야. 술이라도 마셨니? 술도 한 방울 안 마셨고 나 정신 멀쩡하다. 차라리 취하지 못한 게 아니고 고통이다. 당신 어떻게 평생을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말을 해도 좀 사람이 알아먹게 말을 하라고 이 인간아. 희수하고 나 진자 확인 검사했어.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고. 뭐라고? 그 검사를 당신이 진짜 했다는 거야? 돈하고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니? 어? 이 옆에 내가 그까지 뻔뻔하게 우리발 내밀 셈이야? 이거 봐 결과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희수 친부가 대체 누군지 내게 이실 직고해 당장. 아니 결과가 대체 왜 이래?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럴 리가 없잖아. 희수는 누가 뭐래도 당신과 나의 딸이야. 이거 어디서 받은 검사야? 더 우리발 내밀면 나 정말 무슨 짓 할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살아온 세월이 있고 희수가 있는데 험악한 싸움 그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내일 당장 희수 데리고 집에서 나가줘. 부탁이야. 저는 거실에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고스란히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려오고 아빠의 흐느끼는 통곡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거실 한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던지 엄마 아빠는 사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린 저를 양쪽에서 껴안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 딸인 건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혼잣말을 되뇌이면서 제 방으로 돌아왔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의 여정과 과정은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 대신에 엄마 아빠는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서류를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마와 제가 겪어야 했던 손가락과 멸시의 시선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올케 언니는 어떻게 평생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로 우리 식구를 속일 수가 있어요? 희수가 오빠 딸이 아니라면서요? 참나, 아유, 어디서 외간 남자와 배가 맞아 갖고 와서 평생 순진한 우리 오빠를 속여먹을 생각을 해요? 고모, 아무리 희수 아빠와 제가 남이 되는 마당이라지만 말 좀 가려서 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정말 저는 결백하고 아무것도 속인 것이 없어요. 다시 재검을 받아봤지만 그래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희수는 저와 오빠 딸이 맞다고요. 당신 정말 그런 식으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해야겠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빼도 박도 못할 친구 앞에서 누가 당신 그런 말을 믿어? 정말 가증스럽고 무섭네 진짜. 어떻게 평생 그런 식으로 우리 식구를 우롱해요? 왜? 희수
희수 임신하고 희수 친부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대라도 꽂으려고 우리 오빠 꼬신 거냐고요? 고모, 그만하세요. 엄마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말할 만큼 우리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뭘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네 고모니? 앞으로 나한테 고모란 말 입 밖으로 꺼낼 생각도 말아라. 엄마, 아니라면서 대체 왜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 우리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우리 모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만 울고 당장 나가자고요. 저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나가지. 내 평생 남자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을 해요. 억울해.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변명도 거짓말도 다 지겹다. 긴 말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안 보고 살고 싶어. 당신도, 희수도. 그렇게 매정하게 저와 엄마를 내치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들이라 해야겠죠. 그렇게 저희 모녀 거의 초죽음 상태로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왔고 유책 사유자로 몰려서 엄마는 위자료도 거의 한 푼 받지 못하고 아빠에게 이혼을 당한 거였습니다. 외삼촌의 도움으로 겨우 다세대 빌라에 투룸을 얻고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호프집도 개업한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을 혹독하게 하던 엄마가 신장이 망가져서 위태로운 지경에 왔는데 기증자 적합검사에서 내가 또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막장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가. 도저히 저는 상황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엄마의 이혼 후 저는 엄마를 한동안이나 다그쳤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대체 내 친부가 누구예요? 희수야, 너까지 엄마 말을 안 믿는 거니? 네가 아빠 딸이지 누구 딸이라는 거야. 엄마, 제발.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좀 그만하면 안 돼? 의학적으로 내가 아빠 친딸 아닌 거 밝혀져서 엄마 이혼당하고 나랑 엄마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까지 내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희수야, 엄마는 너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1도 없어. 엄마는 너 알다시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네 아빠와 결혼했고 내 인생 어찌 보면 참 재미없게도 인생의 남자라곤 네 아빠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 나에게 갑자기 바람을 피웠네. 외간 남자와 배가 맞았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대는데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이러다 내가 미쳐나갈 것 같아. 엄마 정말 끝까지. 나 오늘부로 다신 엄마에게 이 질문 안 할 거야. 그래, 내 친부 따위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살아갈게. 우리 앞으로 이 얘기 꺼내지 말기로 해요. 저는 가슴을 텅텅 치면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결백을 주장하는 엄마를 보면서 어떤 진실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엄마는 같은 대답만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고 엄마가 내게 그러시는 건 뭔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더 추궁하지 말자. 그렇게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엄마와의 사이는 점점 냉랭하고 소원해져 갔었던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젠 엄마와 제가 친모녀 사이가 아니라니. 대체 이 불합리는 누구에게 가서 따져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엄마, 기증자 적합검사를 받았는데 난 적합한 기증자가 아니라네요. 희수야, 다행이다. 엄마는 솔직히 멀쩡한 네 몸에 칼 대는 게 싫었단다. 엄마는 다른 방법으로도 나을 방도가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네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고 슬프니? 엄마, 나 박희수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누구 딸이에요? 뭐라고?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응? 의사가 그랬어. 기증자 적합검사를 하면서 나와 엄마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같이 나왔는데 엄마와 나는 모녀지간이 아니래요. 날 대체 어디서 주워오기라도 하셨어요? 정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확실한 거야? 엄마는 검사 결과를 재차 저에게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이상하구나. 희수야, 나는 정말 아빠와의 사이에서 너를 임신했고 23년 전 땡땡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너를 출산했단다. 네가 정 못 믿겠다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네 출생 기록이며 그날의 병원 일지 같은 거 찾아봐도 좋아. 엄마 말이 정말 맞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게 분명해요. 내가 태어난 병원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제 출생에 관한 기록과 진실들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제 출생 기록과 그날의 입원, 수술 일지 등을 보고 싶다고 병원 측에 문의를 했죠. 그런데 어쩐 일로 그런 기록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최근 엄마 아빠와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일이 생겼는데 두 분 모두 외도와 관련이었고 제가 두 분 사이의 딸이 맞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는데 친자가 아니란 결과가 나왔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제 출생의 기록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갑자기 복잡한 얼굴이 되더니 쪼르르 원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잠시 후 산부인과 원장이 나왔고 저를 원장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쪽과 비슷한 의뢰를 한 예전 환자가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과 출산 당일의 자료들을 검토했고 저희 병원 측에 중요한 과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 중요한 과실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원장은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감이 제대로 잡히질 않았죠. 원장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날 그쪽 박희수 양과 최미경 양이 태어나던 날 산모와 태아를 교체해서 전달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산모와 태아를 교체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알아듣게 정확하게 말 좀 해보세요. 그쪽 부모님과 저쪽 최미경 양의 부모님 아기가 뒤바뀌었다고요. 박희수 양 친부모님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도 뒤바뀐 아기를 평생 키우신 거고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그분들로부터도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대체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작은 실수라 치부할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선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고 저희 집안은 그 일 때문에 완전 풍비박산이 났다고요. 이 끔찍한 사태 대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말문이 막히고 경악스러워서 한동안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눈치를 보면서 제게 냉수 한 잔을 가져다 줬고 저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정신 차리자를 마음속에서 수십 번도 더 되뇌이면서 병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집으로 돌아와 장기 입원 전에 잠깐 퇴원해 계시던 엄마에게 이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어떻게 그런 기막힌 일이? 아빠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전달했고 저 내일 진짜 친부모님이라는 사람들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도무지 이 모든 거짓말 같은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를 않는다. 엄마 딸은 세상 천지 우리 희수밖에 없는데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딸이 진짜 엄마 딸이라는 거야. 희수야, 이게 대체.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아빠가 숨을 헐떡이며 서 계시더군요. 저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아빠가 한 걸음에 저희 모녀를 보러 달려온 것이었죠. 여보, 미안해. 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괜히 당신을 오해했어. 못난 날 용서해줘, 제발. 당신도 모르고 그런 거고 친자 확인 검사가 그리 나왔는데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그리 취급하면 안 되었던 건데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눈이 돌았어. 여보, 제발 나 용서해주고 우리 이혼 다시 물으자. 응? 당신 나 때문에 몸도 상하고 정말 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셨고 다시 재결합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신장이 망가진 것이 모두 본인 탓이라면서 무척 자책을 많이 하셨고 회사에까지 휴직계를 내고 엄마 병간호에 힘쓰셨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저희 친부모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듣자 하니 제 친아빠는 10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생물학적인 제 친어머니만 살아계셨습니다. 양측 집안의 논의 끝에 저, 엄마, 아빠, 저의 생물학적인 엄마, 그리고 제 부모님의 생물학적인 딸, 이렇게 5명이서 오자대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면하기 전에 이미 서로 친자 확인 검사까지 마쳤고 우리 가족과 그쪽 가족은 산부인과의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아기들을 뒤바뀜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니지, 대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집은 이 일로 이혼까지 한 번 하고서 풍비박산이 나고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알고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정말 황망하다는 말밖에는 저희 남편은 췌장암으로 10년 전 명을 달리해서 생물학적인 친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네요. 이가 희수, 박희수니? 아휴, 참. 아줌마, 아니, 내가 널 한번 안아봐도 될까? 저는 그렇게 저를 낳아준 친엄마의 품에 안겼고 친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우시더군요. 제 옆에 앉은 이 아이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미경아, 너를 낳아준 아빠 엄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거짓말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전 솔직히 지금도 얼떨떨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실감이 나질 않네요. 저희 친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 아빠도 그 미경이란 여자애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저희와 같은 기막힌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긴 할까요?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또 묘하게 감격스러운 그날의 만남이요. 저희 집안이나 그쪽 집안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엄마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그 집딸이 제가 일단 기증자 적합검사를 받아볼게요. 현재로선 제가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쪽 엄마께서 허락은 하신 거예요? 고민을 솔직히 안 하신 건 아닌데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생물학적인 친딸은 기증자 적합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결과는 적합 판정이 나와서 엄마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엄마도 미경이라는 아이도 모두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미경아, 정말 고맙다. 너를 낳은 사람이 나라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네게 젖 한 번 먹이지 못한 내가 멀쩡한 너의 신장을 받으려니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크게 밀려오더라. 절 키워주지 못한 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참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지만 저에게는 이제 2명의 엄마가 생긴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제 입장에선 2분의 엄마 모두 이제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미경이는 그렇게 말을 했고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바도 미경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음 보는 저 여자가 내 친엄마라는 거지? 혼란스러웠는데 핏줄로 엮인 모녀관계가 주는 본능적인 이끌림.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미경이도 저도 생활은 각자를 키워주신 부모님 집에서 그대로 했지만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빈도수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친엄마를 자꾸 찾아가서 만났고 미경이 역시 저희 엄마 아빠를 자주 뵈러 왔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는 아주 멋있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CEO라고 하셨는데 소시적에는 아주 잘 나가는 스타 카피라이터로 활약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카피라이터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후 현재는 광고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희수는 의대생이라면서? 내가 속물은 아니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친딸이 이렇게 똑똑하고 번듯하게 잘 자라났다니 너무 고마운 일이구나. 너를 키워준 부모님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2명의 엄마가 생겨버려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절 낳아준 분이 멋지고 훌륭한 분이라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수야, 그런데 엄마는 네가 의대생이건 대학을 가지 못했건 너라는 존재가 반갑고 소중했을 거란다. 엄마들 마음은 다 그래. 키워준 정, 낳은 정 다른 거라는데 그게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을 겪다 보니 나도 솔직히 경황이 없었어. 시간이 흐르면 구체적인 일들도 다 자리를 잡아가겠지. 엄마, 제 친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희 친아빠는 이공계열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 희순이가 아빠를 닮아서 공부머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세상에 계시지 않은 친아빠의 존재가 솔직히 궁금하고 또 그리웠습니다. 친엄마는 저를 데리고 친아빠의 추모원을 함께 가주셨어요. 아빠의 비석 앞에서 한동안 묵념도 하고 생전 좋아하셨다는 하얀색 국화 꽃다발도 한아름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아빠 딸 희수예요. 아빠를 뵌 적은 없지만 아빠가 많이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제가 아빠 얼굴을 많이 닮았다고 하네요.
성격도 그렇고. 저도 아빠처럼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임에도 그렇게 망인이 된 비석 앞에 서서 첫인사를 하고 있자니 마음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는 저를 꼭 안아주시는 친엄마였습니다. 저희 집과 미영이 집에서는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당연히 우리들 편을 들어주었죠. 병원 측으로부터 진정성 어린 사과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상금을 두고 저희 엄마 아빠는 두 집안이 당연히 이등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런 제의를 하는 저희 친엄마였습니다. 희수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병원 측의 실수로 아기가 바뀌고 죄 없는 저희 아이들이 뒤바뀐 운명을 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가정이 깨어질 뻔한 위기를 겪은 쪽은 이 댁이니 보상금은 모두 희수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시는 게 도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 미경이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월과 시간 속에서 저희 모두가 다 피해자인 건 매한가지인데요.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고 그이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짓말 같은 진실을 하나도 모르고 저 세상으로 갔어요. 해서 그런 이유로 저희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없었죠. 그런데 희수 어머님 아버님은 이혼까지 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희수 어머니 건강도 좀 상하셨습니까? 보상금은 이쪽 집에서 수령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상금 받기를 극구 반대하는 친엄마였고 친엄마의 뜻에 따라 엄마 아빠는 거액의 보상금을 나누지 않고 받게 되셨습니다. 엄마, 솔직히 감사드려요. 저희 부모님 저 의대 뒷바라지 하신다고 그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양보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는 편이고 또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 주신 것에 대한 내 나름의 보답을 하고 싶기도 했단다. 저희 친엄마는 젊어서 고액연봉을 오랫동안 받으신 데다 운영하는 광고회사도 성업 중이라 재력이 상당한 분이셨습니다. 친엄마가 키운 딸인 미경이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친엄마의 호의로 올고지 수령하게 된 부상금을 바탕으로 엄마가 투병 전에 운영하셨던 호프집을 재개업했습니다. 가게 자리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예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예전 자리보다 장사도 훨씬 잘 되는 바람에 초반에 잠깐 가게를 돕다가 회사로 복직하기로 했던 아빠는 최근 퇴사를 결정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체력적으로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 아빠가 호프집 일을 주로 하기로 했다. 호프집 매출이 워낙 잘 나와서 당신 월급보다 훨씬 많아서가 아니고 사람 참, 왜 그렇게 남편의 진심을 몰라주나? 응? 엄마 아빠는 오해를 풀고 재결합을 하신 후에 훨씬 사이가 돈독해지셨습니다. 미경이는 성격이 활달하고 털털해서 틈만 나면 호프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돕고 손님들과 수다도 즐겁게 떨고 가고 그럽니다. 가게가 아주 바쁠 때는 저와 미경이가 같이 가게 일을 돕는 때도 있는데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보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많이 가까워졌죠. 솔직히 처음 희수 너를 봤을 때 좋은 감정이 안 들더라. 내 진짜 부모님 밑에서 딸로 큰 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묘하게 질투심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경쟁 심리까지. 나 그거 뭔지 알아? 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앞으론 날 안 사랑하고 저 기집애만 챙기면 어떡하지? 날 낳아준 부모님, 키워준 부모님 다 세트로 저희만 좋아하게 된다면? 빙고. 이심전심이었네.
나 그럼 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당근, 이 세상에서 서로를 진짜 이해해줄 사람 이제 너하고 나밖에 없어. 우리 같은 가정사의 여자애들이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어?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 키워준 부모님, 낳아준 부모님, 이 두 존재를 공유하는 사이. 희수야, 우리는 자매가 되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절친이 되어야 하는 걸까? 절친 같은 자매, 아니다. 자매 같은 절친, 뭐가 좋아? 순서가 뭐가 중요하니? 본질이 중요하지. 안 그래? 미경의 그 말,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 본질이 중요하다는 저희 두 집안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축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미경이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미경이의 엄마 모두 서로를 피해자라 여기고 안쓰럽게 생각했으며 고마운 마음이 컸죠. 미경이와 저를 낳아준 부모님, 키워준 부모님, 두 쪽 집안 부모님 모두가 한없이 감사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양쪽 집안 부모님들 역시 낳은 아이와 키운 아이 양쪽 모두 지극히 사랑했고 소중한 존재였고요. 저와 미경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하고 스스럼 없이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미경이가 저희 집에 오거나 미경이 집에 제가 친엄마를 보러 갔는데 미경이가 집에 있어도 서로 전혀 어색할 것 없는 사이가 되어갔죠. 주변에서 저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많이 하더군요. 아니 세상에 하루아침에 친자식 아닌 걸 알면 기분이 어때요? 그럼 각자 낳은 자식 바꿔다가 친부모 집으로 옮겨서 사나? 글쎄요. 일단 저희는 하던 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까진 키워준 세월이 기니까 아이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살게 해야죠. 아니 그래도 생판남이란 거 한마당에 한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전혀요. 낳은 정이 지나다는데 키운 정도 낳은 정이 집매 없거든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20년 넘게 키운 자식이나 똑같이 자식이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우리 집에 사는 게 편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유, 아무튼 희수 엄마는 속도 좋아. 그쪽 희수 친부모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신 것 같아요.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요? 본질이 중요하지. 정말 저희 부모님이나 제 친엄마나 두 쪽 집안 어른들 모두 낳은 자식과 키운 자식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쪽에 비중을 더 두지도 않으셨고 두 자식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매한가지셨어요. 출생의 기막힌 비밀이 밝혀진 이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 저, 엄마, 아빠, 미경이, 친엄마. 이렇게 5사람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로 나누어서 번갈아 식사를 하느니 모두가 모여 어버이날을 축하하는 것이 더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우리 5사람 이렇게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 다 오다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수야 미경아, 너희들 모두 고맙다. 이수하고 미경이가 오늘 식당도 다 예약하고 선물도 같이 준비했다고 하네요. 어이구 둘 다 기특도 하지. 암튼 저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자식들은 참 하나같이 잘 키웠어요. 그죠? 아이 그럼요. 그렇다마다요. 미경이와 희수는 정말 어디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아이들이죠. 얘들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엄마,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날인데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미경아, 우리 집안은 원래 옛날부터 뭔가 순서가 많이 뒤바뀌는 게 가풍 같은데? 그래, 나하고 내가 그날 뒤바뀌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좋은 부모님들을 더블로 만나라고
하늘이 불어 만든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말이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니? 본질이 중요하지. 엄마는 미경이 널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희수를 만나서 또 더없이 반갑고 행복하단다. 안 그런가요? 맞아요. 더블로 사랑스러운 딸들과 인연을 맺으라고 하느님이 부린 꼼수 같습니다. 미경이도 희수도 모두 소중한 우리 딸들이에요. 엄마, 그런데 미경이랑 제 입장에서 어버이날도 더블로 챙겨야 해서 주머니가 많이 홀쭉해지는 단점이 있던데요? 아유, 만서 다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건데 매사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 음식 나오네요. 여기가 한식 코스 요리가 유명한데 육해국 메뉴가 다 포진되어 있어서 엄마들, 아빠가 모두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저희가 예약한 곳이니 많이 드세요. 엄마들,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그리고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엄마들,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즐겁게 식사하고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어버이날을 보낸 저희 5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의 사정을 듣고 뭔가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머리 아파 보인다는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얘 희수야, 갑자기 엄마가 2명이 되면 혼란스럽지 않아? 너 2번 중에 누굴 택하고 앞으로 살아갈 거니? 뭐 꼭 누굴 택해야 하는 거야? 천군 백군 나눠서 운동에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중에 진짜 엄마를 골라라. 뭐 이런 선택지는 너무 단순한 생각 같은데? 그래도 호적 정리는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니, 안 그래? 아직까지 호적은 키워주신 부모님 밑에 그대로 있어. 그건 미경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재산분할 그런 거는 어떡할 건데? 뭐든지 반씩 공평하게.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모두 의견일치 보신 부분이고 나와 미경이도 별 불만 없고. 야, 듣자 하니까 너희 친엄마가 그렇게 부자라면서 그런 선택지는 너한테 손해 아니냐? 몇 번 말해. 내 가정사는 그렇게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키워준 부모님과 날 낳아준 부모님, 양쪽 부모님들 저울에 달아서 무게라도 재란 소리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나와 미경인 키워주신 부모님과 낳아주신 부모님이 달라. 부모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병원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부모님을 탓할 수 없어. 자식을 낳고 기르는 면에 있어서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웅동체지만 우리 같은 경우 부모님들은 그런 면에서 암수 한 몸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니? 참, 너도 유별나게 산다. 그런데 너네가 택한 그 선택지. 또 선택지란 말이 나와버렸네. 뭔가 쿨한 것 같아. 솔직하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세상의 편견은 좀 멀찍이 무시하고 저희 가족들의 룰과 가치관대로 저희만의 가족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함할 것 같은 출생의 비밀을 안 지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는 그동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도 모두 수료해서 가정의학과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미경이는 음대 졸업 후 유학을 다녀왔는데 중간에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연주자보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더 맞다면서 유학에서 예정보다 빨리 돌아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미경이입니다. 저희 친엄마는 3층짜리 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건물의 1층 카페, 2층은 미경이의 피아노 학원, 그리고 3층은 제가 개원해서 운영할 가정의학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딸들 2명이 모두 엄마 건물에서 생업을 꾸려가게 되다니 참 감회가 새롭구나. 생전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의대 졸업해도 병원 개원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건물에 병원 오픈을 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야말로 희수를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미경이 피아노 학원에 요즘 막대 먹은 학부모 한 명이 있다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었죠. 안 그래도 그 학부모를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하던 참이에요. 자기 애가 거짓말하는 걸 왜 자꾸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원. 그러니까요. 미경이가 안 그래도 예민한 성정인데 상담 실장인 척하고 우리 그 학부모 날 잡아서 한번 된통 혼내줍시다. 이러다 거기 피아노 원장 선생님 엄마들 무섭다고 소문나서 학원 애들 그만두는 건 아니겠죠? 설마요. 미경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틀림없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자식들 칭찬도 함께 알콩달콩 쿵짝을 맞춰가며 함께하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엄마들, 나의 엄마들, 그리고 아빠. 그분들 모두 미경이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은 세상에서 꼭 하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도 때로 2명씩 세트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경이와 저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2명이라니.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또 친아빠가 계시다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젠 그냥 내겐 역할 분담하신 2명의 엄마들 아빠들이 계시단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래. 키워주신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자식이 부모에게 모두 아픈 손가락이들. 두 부모님 모두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분들이지. 너하고는 처음부터 뭔가 통할 것 같더라니. 참, 다음 주 아빠 생신인데 선물로 뭐가 좋을까? 아빠 취향은 희순이가 나보다 훨씬 해박하잖아. 옷을 살 거면 아빠는 무조건 무채색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님들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저와 미경이었습니다. 엄마들과 아빠 역시 틈만 나면 저희를 키워오며 유년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나누시더라고요. 세상사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잖아요. 키운 적 낳은 적 모두가 소중하고 키워주신 은혜에 낳아주신 고마움 모두가 소중하다는 그 본질 말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